여기서 하고 있어. 잠깐. 니네 발표하는 거 어떤 모습인지. 나 보려고. 항상 시간이 날아가는 게 아까워서. 응. 다 들려. 핸드폰 접어보세요. 시작하세요. 자, 학번 이름도 말해야 돼요. 제가 분석한 앱은 바로 네이버 웹툰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왜 네이버 웹툰을 골랐느냐? 혹시 웹툰 안 보시는 분 계시나요? 저요. 굉장히 다른 생활하고 계시군요. 네, 제가 일단 이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는 일단 이 웹툰이 언제 시작됐냐, 네이버 웹툰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이 사이트가 생긴 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2004년도에 생겼고요. 웹툰을 이렇게 사람들의 제공이 시작한 건 2006년도입니다. 우리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게 1세대 앱이에요. 웹툰을 한. 그래서 현재 1위인 사이트고요. 누적 다운로드 수는 보이시죠? 1억 8천만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가격이 무료라는 점인데 다운로드도 무료고 우리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모든 컨텐츠를 다 무료로 즐길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기회가 많아요. 네이버 웹툰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최강자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웹툰을 128개 정도 뽑아가지고 이제 차례차례 64강, 32강 이런 식으로 해서 작가들을 발굴하는 건데 이런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웹툰 작가들이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또 일단 웹툰이란 게 한화가 그렇게 엄청나게 길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잘 받지 않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수익 창출에 대해서 보자면은 다들 쿠키로 미리 보기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일주일에 최소 한 5,000원씩은 쓰는 것 같은데 진짜 무료로 이 미리 보기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제 한번 중독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부정적 영향으로 이런 게 있는데 중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한번 스토리를 이어보다 보면은 이제 끝을 봐야 되는데 이제 웹툰이 길다 보니까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독성으로 인해서 밤에 보면 웹툰이 더 재밌어요. 수면 시간이 늦어지고요. 여유 시간마다 하나가 짧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계속 폰만 보는 거죠, 잠깐 동안. 그래서 좀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얘기를 하지 않게 되고 약간 그런 부정적 영향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봤고요.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표하면은 그러니까 생기부 사이트를 쓸 수 있는 게 1,500바이트잖아. 그러니까 750자를 쓸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내가 하면 활동하면서 정리해놓은 게 공학에 대한 생각, 공학의 역사 분야, 본인이 생각하는 공학적 소양 이런 거 다 정리해놨거든. 발표했던 친구들. 그리고 1학기 수행평가하고 지금 하는 공학적으로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 분석하는. 성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말은 쓰지 못하니까 기업 이름은 쓰지 못하니까 너희가 발표를 해주면 학생들을 위한 웹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분석 활동에서 인터넷 웹툰 플랫폼을 분석하고 어플리케이션 역사 및 왜 어플을 제작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한 누적 다운로드를 분석하여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은 만화 콘텐츠 제공 시스템과 소비자들이 이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공학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인터페이스 분석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쓸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 컨텐츠에 맞는 걸 좀 거시적으로 쓸 거니까 캔바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안 쓸게. 두 번째 발표자는 김태우 들어가서 황지호 할 수 있어. 녹화돼도 너희가 마음대로 진짜 그냥 버스킹 하듯이 너희가 듣고 싶은 말 다 뱉고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게
좋은 거 같아. 저기 학생 검색에 강규민 해가지고 오른쪽 거기다 강규민 치고 그리고 예전에 부탁할 때는 마이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녹화할 때 너희가 소리는 이게 다 들려. 그래서 좀 조용히만 해줘. 오늘 친구들은 듣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유진이가 하지 말고 오케이. 조용. 네, 시작하세요. 네, 발표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해드릴 앱은요. 일단 오늘의 집이라는 건데, 혹시 아시는 사람 있어요? 광고에서 뭐 봤지? 어디서 광고? 인테리어. 인테리어, 오케이. 네? 네. 자, 일단 이것은 집과 인테리어에 관한 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로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 보이는 이 파란색이 현재 개정된 로고고, 이 왼쪽이 엄청 옛날에, 오른쪽은 더 옛날에 개정된 로고. 자, 정수. 일단 이 오늘의 집의 장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내가 집에 대해 잘 몰라. 근데 나중에 집을 꾸려야 되고 언젠가 준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오늘의 집의 앱을 깔으면 일단 집에 대해 몰라도 하나의 카테고리만 설정하면 그 관련된 정보와 그 세부 요소까지 그냥 싹 다 준비해 주니까 내가 별로 아는 게 없어도 여기서 엄청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집의 트렌드를 잘 모르면 그 여기서 한눈에 알려주고 인테리어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앱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기 카테고리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이 오늘의 앱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카테고리, 아까 제가 카테고리만 누르면 그 세부 요소까지 다 체크되면서 이 콘텐츠 서비스가 추천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 중에 하나가 쇼핑하기 카테고리인데요. 이걸 누르는 순간 이제 가구부터 이 모든 인테리어 관련된 요소들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뜨고요. 그다음에 이 M평 집들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1평에서부터 70평대 이상까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줘요. 근데 그거를 선택하면 그 평수에 맞는 집이 딱 뜨면서 이 집의 구조라든지 인테리어 구조를 설명해주고요. 공간별 사진은요, 내가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이걸 클릭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배치해 놓는지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고, 오늘의 딜은 자기가 싸게 사고 싶을 때 여기서 하루에서 3일간 할인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살 수 있고,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면요 직접 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리뷰, 그러니까 어디서 했는데 어디가 뭐 좋더라, 더 싸더라 이런 걸 올려놔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사용자끼리, 제가 알기로 사용자끼리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 집들이 같은 것도 합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과만 생기고 연관으로 다른 친구들과 읽지는 않을 때 그런 스타일을 쓰고 있으니까 꺼주고 나와. 다 꺼주고 화장실로 돌아오는 경윤이 꺼주고요. 큰거 버프가 없네. 다 썼어? 그건 다 크롬을 사야지. 뒤로 버프가 뭐야? 홍지야 녹화 잘 되고 있지? 예.
카페. 오. 그냥 기본적인 건데. 짱구개띠. 네이버 카페가 생긴 지 되게 오래됐는데요. 출시 18년이 넘었는데 네이버 카페는 최근에 다시 부흥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10대 이용률이 10% 이상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서도 많이 있고요. 왜 10대에서 네이버 카페 이용자 수가 늘었는지 써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입시 카페가 정말 많이 있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입시 카페로는 수만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멤버가 아마 500만 명이 넘을 건데, 수능날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자, 줄여서 수만이가 되게 강세인 입시 카페입니다. 그리고 중고나라도 사실 카페입니다. 이 네이버 카페였는데 점점 크기가 커지다가 결국에 앱으로 따로 독립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멤버 수가 1896만 명으로 가장 큰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중에. 그리고 이웃톡이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 이웃톡이 당근 마켓과 되게 유사합니다. 이웃들과 이렇게 같은 동네에 있는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을 선호하긴 합니다만, 네이버가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매우 초강세고, MAU 월간 이용자 수가 4천만 명이 넘는 그런 네이버 앱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나올 때 뒤로 가기도 해주구나. 발표한 사람이 뒤로 그 팀제까지 됐네. 그다음에 사연이 이런 식으로 한 3분씩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네, 제가 분석한 앱은 스팀이고, 이제 스팀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플랫폼, 판매 플랫폼 중 하나이고, iOS, 안드로이드 앱 모두 지원을 하고 무료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도 무료고 그냥 뭐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3년 9월에 벨브라는 회사가 본인들의 회사의 게임들을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플랫폼인데, 이게 너무 잘 뽑혔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도 이 스팀에 제품을 자기 제품을 올리게 된 거예요. 월간 사용자는 약 1억 2천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사용하는 앱이고, 전 세계 유저들이 어떤 게임을 선호하고 어떤 게임이 인기가 많은지에 따라서 자신한테도 이제 어떤 게임을 추천해 준다 이렇게 해준 거죠. 스팀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다가 막 엄크가 떠서 급하게 Alt F4를 눌렀다 이럴 때 게임이 진행상에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저장을 해주는 스팀 클라우드 기능으로 언제든지 꺼도 이제 진행상에 남아있는 겁니다. 또 유저가 선호하는 장르 추정 기능이라고, 내가 A 게임을 플레이했으면 A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이제 추천해준다. 또는 A 게임을 한 유저들이 B 게임을 선호했으니까 너희도 이제 B 게임을 추천해줄 거다. 이렇게 다른 유저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장르를 추천해줄 수 있는 겁니다. 스팀 일단 제품 구매 시 20%에서 30% 정도 수수료를 받고, 유저끼리 아이템을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15%의 수수료를 받아가서 이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스팀을 제가 쓰는 방법은 게임을 구동시킬 때 당연히 필요하고, 스팀에서 서로 친구를 맺어서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채팅, 그룹, 도전과제 등 여러 시스템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의 프로필을 만드는 것도 그런 재미가 있고요. 스팀이 가장 큰 혁신을 준 거는, 원래 게임들을 결제할 때 대부분 신용카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화상품권과 같은 결제 수단까지 지원을 시작해서 결제 방식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각 회사의 사이트를 들어갈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스팀에서 한 게임이 아니더라도 스팀의 게임을 추가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롤이랑 발로란트 이런 거 다 라이엇 게임즈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이 라이엇 게임즈의 게임들도 스팀에 추가를 해서 스팀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 수가 엄청나. 거의 국가 인구. 이거 맞아. 이 얘기 조회하고 있어? 다음이 시영이지? 네.
얘들아 앞으로 미래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에이블 되게 공감되는 문구를 봐가지고 얘기해주는데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너 당신 뭐 하십니까 하면은 그러니까 외국 사람 만날 때 아이 코리안 이렇게 얘기하고 아메리칸 이런 식으로 국가를 먼저 얘기하는데 요즘에 너희가 성장했을 때는 국가를 얘기하지 않는 거야. 내가 다녔던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이 국가의 상승력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허준이가 구글을 다녔으면 나는 코리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전에 구글을 다녔던 윤서준님과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지. 난 테슬라를 다녔던 사람인데 난 삼성을 다녔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국가 기업에 대한 그 이해가 4차 이후에 변화가 되자는데 생각해보니까 너희 스팀 토비아스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지? 1억 4천이지. 우리나라 인구수가 5천만 한 5,500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인구수 2배에 대한 2배가 되는 2.5배 되는 사람들이 스팀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니야? 어떤 한 작은 웹 같은 게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1억 2천만이면은 하나의 국가 정도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인구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랫폼과 어플에 대한 파워가 엄청나게 있는 시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수영이 시작해주세요. 네, 저는 판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판다는 2016년 해주세요. 2016년 2월에 발매한 앱이고요. 시작한 앱이고 6년 정도가 됐죠. 그래서 생각보다 얼마 안 됐는데 한국에서만 누적 다운로드 수가 3천만 건일 정도로 엄청난 상승세로 성장을 하고 있는 앱이고, 그리고 그 한국에서 누적 다운로드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외로 진출을 해서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서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게 저는 한국에서 다운로드 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콴다는 플레이스토어랑 앱스토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랑 iOS 다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은 무료입니다. 제가 콴다에 대해서 조사를 한 이유는 공부를 하다가 저도 모르겠는 게 생기면 이거를 기억해 놨다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물어보거나 아니면 학원에 가서 선생님께 물어보거나 그렇게 질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까먹을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콴다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 사용을 하면서 이제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먼저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콴다 앱에 들어가서 문제 사진을 찍으면 그 인공지능이 사진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을 해서 그 여기 회사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문제들과 최대한 비슷한 것을 찾아서 이제 결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원리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 앱을 만든 이유는 초반에는 그 회사의 이 앱을 만들기 전에 회사의 사람들은 그 원래는 교육용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질문을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만들기보다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질문자와 답을 해주는 사람을 매칭을 해주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기. 네. 너희 발표하는 선생님 채점하고 있는 거야? 네. 채점하면서 텍스트도 쓰고 하고 있어. 야, 시작해주세요. 신문. 역시 남친룩. 역시 셔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신사에 대해서 조사한 민종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무신사를 소개보도록 하겠는데요. iOS, 안드로이드 웹사이트에서 모두 이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또한 가격도 무료고 서비스 시작일은 좀 오래된 200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00만 이상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연간 거래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무신사의 장점인데요. 배송비가 일단 무료이고 여러 브랜드마다 아니면 또 첫 로그인마다 이제 쿠폰 할인 혜택을 증정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어플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또 후기 작성 시 적립금을 증정해가지고 후기 작성을 활성화시키면서 또한 사람들의 참고할 만한 후기도 같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 소개입니다. 무신사를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인데요.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남성, 여성 기능을 골라서 의류를 더 맞춤 있게 구매할 수 있고요. 여기 보이는 상품 1, 2, 3, 4, 5 등 있잖아요. 이 상품 랭킹을 통해서 유행하는 상품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이는 좋아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옷을 찜할 수 있고 장바구니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원하는 물건들을 한꺼번에 살 수 있습니다. 또 추천 스타일이라고 스타일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무신사에서 제공한 코드를 통해서 옷을 더 관련 있게 구매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나이대 추천이 있잖아요. 이 나이대 추천을 통해서 비슷한 연령대가 어떤 의류를 구매하는지를 알려줘서 잘 구매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옷의 종류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원하는 옷을 더 알맞게 좀 간소화해서 구매할 수 있게 합니다. 또 검색을 들어가면은 랭킹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추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신사가 세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요새 학생들의 옷을 보면 대부분 옷이 무신사의 랭킹에 있는 옷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인간 에이블이 인간 무신사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의 옷은 무신사에서 구매되고 단일화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옷들을 전부 무신사에서 산 것은 아니겠지만 옛날에는 백화점에서 유행한 옷을 무신사에서 샀지만 요새는 무신사에서 유행한 옷이 백화점에 입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신사 영향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간 매출이 1조 원이면 매출이 아니라 거래액이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보통 한 번 제일 싸고 한 2만 원 한다면은 5천 벌인데 1년에 5천 벌밖에 안 된다. 하루에 한 10몇 조밖에 안 해. 1조가 이 1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 영업이익으로 회사가 가져가는 수익이 이 분홍인데 15%에서 20% 마진 20%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이 1조라고? 거래액이 1조면 매출액이 2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거래액이 1조면은 매출액이 1조인 거야 연간. 그럼 회사에 미치는 돈이 2천억 정도 되는 거야. 그럼 2천억을 가지고 CEO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월급을 나누고 그러니까 저희가 15%에서 20%가 매출액의 수익이 올라왔다. 그건 다 여기서 만약에 회사에서 25%, 30% 가져간다. 그럼 회사 좋지 않은 회사야. 안 좋은 회사야. 많이 CEO가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CEO가 좀 적게 가져가는 직원들을 챙겨야 되는 게 좋은 게. 한 2천억 정도 버네요. 네, 그냥 상식적으로 말해봤어요. 자, 도움이 다음. 너 잘했어. 상원이 발표할 수 있어? 너 이해가 안 돼. 정균이. 혜연이 할 수 있지. 역시 혜연이. 역시 혜연이. 준철이까지 하겠네. 아 이걸 안 해보면 돈 없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공학 발표로 유튜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유튜브란 동영상 플랫폼으로서 사람들 간 자유롭게 정보를 영상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유튜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냐면 2004년에 미국의 그 슈퍼볼 경기 장면을 영상을 통해서 실감나게 보고 싶었던 그 자베드 카림이라는 사람이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정보를 전달받으면 훨씬 더 생생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그 다른 2명의 직원과 함께 개발했다고 합니다. 유튜브의 장점으로는 기존에 문서화되어 있던 정보를 시청각적인 영상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다양한 정보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주었습니다. 유튜브는 세계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의 유튜브 이용자 수는 전체 한국인 중에 92.8%가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튜브의 한 달 그 평균 이용자 수는 대략 20억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약 25억 명의 인구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또 세계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유튜브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광고, 미디어 등을 통한 수익이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한 그 광고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수익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광고 수익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광고 수익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광고를 제작하고 잠재 고객을 선택하고 예산을 설정합니다. 그 중에서 잠재 고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이라는 이런 기술이 들어갑니다. 알고리즘이란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분석하여서 사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나중에 있을 AI 산업이나 로봇 산업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유튜브가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인데 발표할 좀 웅성대지 말아줘. 중처리까지는 될 것 같아. 금요일날 홍주부터 시작한다. 아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 그러니까 금요일날 태우, 지우, 상훈이, 정빈이, 하고 홍주 이렇게 쭉 가가지고 한 4시간 걸릴 것 같아. 지금 발표 속도 보니까. 4시간 잠깐만요. 아니 좀 저는 캔바 앱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iOS랑 안드로이드에서 쓸 수 있고요. 일단 웹 플랫폼 가격은 14도로 추정되고 지금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는 7,500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한 2012년에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 웹 플랫폼의 특징으로는 모두 알다시피 제한 없는 테플릿과 디자인 소스를 활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팀 작업이 가능합니다. 웹 개발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기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사용 가능하기 위해서 이 캔바 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법 2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캔바로 NFT를 제작해서 수익 창출하는 거 있고 캔바가 중개수수료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찾아봤는데 저작권자에게 수익의 35%를 주고 나머지 수익을 회사가 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5%를 저작권자에게 주고 65%가 캔바에게 수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의 변화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써봤는데요. 자주 쓰는 기능을 모아서 손쉽게 작업할 수 있어졌고 그리고 원래는 이런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캔바 앱을 들어가면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내 온라인상에서 바로 그냥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활용법은 그냥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냥 발표 자료를 만들 때랑 포스터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7반은 어플에 제한이 안 둬가지고 좀 유명한 어플 많이 했는데 공학 기반하고 7반은
대기업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 내가. 그러니까 너희 반건 조금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비반 시반은 그냥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어플 마이닝해서 찾자고 이렇게 해서 좀 다른 어플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게 안 맞춰주시면 그게 이거 그냥 하는 패러디 인천이야. 이거 말고 선생님이 하라는데 그래? 이게 다 들어간다. 너무 불사 치는데.